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화 반응은 알겠지만 중등 과정에서도 산과 염계 중화 반응이 있어요. 통합과학에도 산과 염계 중화 반응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과 염계 중화 반응이 있어요. 고3 때 수능 때 산과 염계 중화 반응을 맞추면 1등급이고요. 못 맞추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못하면 수능 기준 할게. 수능 기준 내신과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 중3이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시험 범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1학년이야 통합과학에서 2학기 때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손꼽아라 그러면 전력, 전자기 유도하고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고2가 되고 고3이 돼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이걸 맞추면 1등급이고 이걸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3등급밖에 안 돼요. 과학에서 3등급은 어디다 쓸 데가 없다. 수학은 3등급에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과학은 3등급에 써먹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차근차근히 알지마. 저 배웠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이런 말 하지마.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 되새김질 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고요. 근데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빨리 다시 회복을 시켜놓도록 하도록 하시고요.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산성하고 그 다음 플러스 염기성이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 여기 살짝 해볼게. 산성이니까 수소 이온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염기성이면 무조건 수산화 이온이 나와야 되는 것이겠지. 그때 이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온화라는 건 양이온, 음이온이 다 있어야 돼. 근데 산성 쪽에는 양이온은 있잖아. 그럼 음이온이 어디 갔을까? 누군지 몰라. 그래서 산의 음이온이라고 쓸게요. 염기성은 무조건 수산화 이온이 나와야 해. 그런데 양이온은 어디 갔을까요?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염기의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떠한 개념의 포인트를 갈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가 만나면 무엇이 되어질 것이야? 물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합쳐서 염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물과 그 다음에 플러스 염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중화 반응 시 열이 발생을 해요. 열 발생. 이것을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해? 중화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전기 전도도라고 해서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전기 전도도의 결정요인이라는 말을 살짝 붙일게.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써볼게요. 수소이온. 할 때마다 너무 귀찮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아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즉 물을 만들어내는데 요 이온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알짜 이온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 있는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의 양이온, 요 염이 되는 아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구경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좀 더 쓸게.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경분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반응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알짜 이온이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궁금하니까 알짜 이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구경권 이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나는 알짜 이온이 중요한 것 같다. 나는 구경권 이온이 중요할 것 같다. 너희 둘은 뭐야? 죽두가 얘가 중요할 것 같아? 얘가 중요할 것 같아? 알짜 이온?
아는 사람은 구경꾼 이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알짜 이온이 중요하다라고 할 거야. 딱 봐도 얘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니? 근데 잘 봐봐. 어떤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걸 풀 때 막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한 애를 잡고 푸는 게 나을지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애를 갖고 푸는 게 편할지 누가 편하겠니?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애를 잡는 거가 편해? 상황이 어떻든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애가 편해? 그대로 있는 애가 편하겠지. 자, 문제의 3등급 정도 수준은 얘를 갖고 풀면 풀려요. 3등급 정도 수준은 1, 2등급 문제들은 이걸로는 못 풀어요. 계속 변하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야. 얘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은 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요걸로 나오면 3등급, 요걸로 갖고 요걸로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쫄지 말고 그럼 구경꾼 이온을 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풀다 보면 느껴져. 일단 알짜 이온들은 벌써 이렇게 약간 열애시켜. 그리고 구경꾼 이온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가 되게 부드러워지거든. 일단 말로만 먼저 할게요. 오늘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기 전도의 결정권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알짜 이온들, 알짜 이온 수랑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 수로 따졌을 때 얘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동전이 있다고 치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면 여러 개가 있지만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이 10개, 20개, 30개 있는 거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거랑 누가 더 가치성이 높고 낮음이 커? 얘지. 자, 얘가 10개 있고요. 얘가 10개 있어요. 그래봐야 얘 얼마니? 100원이지. 얘는 5,000원이죠. 개수가 누가 더 똑같은 개수가 있더라도 아니 개수가 적더라도 이 알짜 이온의 개수가 전기 전도도 전기를 통하는 전기는 얘가 어떻다? 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고 동전 500원짜리 동전하고 10원짜리 동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통한다 안 통한다 잘 통한다 전기가 잘 안 통한다 라는 말은 알짜 이온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살짝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은 무시하고 알짜 이온들로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고 일단 스탠다드한 걸 들어가 주셔야겠죠. 한번 살짝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